안녕하세요. 픽스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5G 이동통신, 위성통신, 레이더 등 다양한 무선 시스템에서는 높은 수신감도와 정밀한 위성 제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7GHz 대역 RF 위상 배열 수신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우선 개별 채널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각 단계별 설계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발디 안테나는 슬롯이 지수함수적으로 확장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넓은 대역폭과 전방 지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초광대역 안테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위상 배열 시스템의 개별 소자로 적합합니다. 이번 설계 목표는 중심 주파수 7GHz, 대역폭 1GHz 이상, 반사손실 -10dB 이하, 최대 이득 7dBi 이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6.2GHz에서 7.4GHz 구간에서 -10dB 이하를 만족하여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7GHz 구간에서 매칭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 패턴을 보면 전방 방향으로 뚜렷한 메인 로브가 형성되어 전방 지향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최대 이득은 약 3에서 4dBi 수준으로 목표치에는 미달했지만 기본적인 지향성과 대역폭 성능은 확보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기판 개선이나 배열 구조를 통해 이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테나 뒷단으로는 투스테이지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즉 LNA가 붙게 됩니다. 먼저 LNA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페이지 어레이 리시빙 시스템에서 가장 앞단에 위치해서 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매우 작은 신호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의 노이즈 특성이 전체 수신계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LNA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블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회로는 그림과 같이 2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낮은 잡음 지수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충분한 이득과 출력 파워를 얻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활용해 임피던스 매칭을 최적화함으로써 대역 내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한 LNA는 중심 주파수 7GHz에서 작동하며 동작 대역폭은 6.4GHz부터 7.3GHz까지 약 900MHz를 커버합니다. S21, 즉 이득은 약 25dB로 충분히 높은 값을 얻었고 출력 파워는 20mW 수준입니다. 또한 잡음 지수는 1.65dB로 낮게 설계되어 수신계 전체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설계한 투스테이지 LNA는 페이지 어레이 리시빙 시스템의 전치 증폭기로서 요구되는 낮은 잡음, 높은 이득, 그리고 적절한 출력 파워를 동시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VGA는 입력 신호의 세기를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증폭기입니다. 이득 조절 시 트랜지스터의 기생 캐패시턴스로 인해 위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트랜스포머 기반 인덕티브 피드백 네트워크를 도입해 기생 캐패시턴스에 의한 위상 변화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VGA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인 컨트롤입니다. 게인 컨트롤은 게이트 전압 조절로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전류와 GM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트랜스포머 피드백과 RLC의 조합으로 넓은 이득 조절 범위와 선형성을 확보했습니다. 출력단의 버퍼는 케이스 코드 구조로 임피던스 매칭과 DC 블로킹을 통해 신호 손실과 왜곡을 최소화하여 출력 전압에서 최종 신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즈 베리에이션입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인덕티브 피드백 네트워크를 통한 인덕티브 전류와 기생 캐패시터 누설 전류와 상쇄되어 7GHz 대역폭에서도 위상 변화가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실제 보초소를 활용한 코어 플러스 버퍼 설계 안면입니다. VGA는 S 파라미터 측정 결과 0.7GHz 이상의 대역폭에서 S21 이득 15dB, 입력 및 출력 반사손실 -10dB 이하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득 조절 범위는 24.8dB로 확인되었으며 위상 변화는 전체 이득 조절 구간에서 3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VGA 뒷단에 붙는 회로는 VMPS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VGA로부터 신호를 받아 반론에서 0도, 180도로 신호를 분리하고 분리된 신호는 각각 OTA 회로와 벡터섬 회로로 들어갑니다. 먼저 OTA는 입력된 두 신호를 각각 90도, 270도의 신호로 다시 생성하여 벡터섬 회로로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벡터섬 회로는 발룬과 OTA 회로에서 생성된 4개의 신호를 합성하여 제어 전압에 따른 위상 및 진폭으로 조절된 신호를 출력합니다. 아래 회로 사진은 왼쪽부터 발룬, OTA, 벡터섬 스키매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VMPS 스테이지의 결과입니다. 4개의 신호들 모두 위상차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내, 매그니튜드 차이 1dB 이내로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의 S21 폴라 그래프를 통해 360도 전 범위를 커버하는 출력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보신 VMPS와 같은 고주파 회로들이 원하는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내부에 사용되는 인덕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덕터를 수동으로 설계하고 레이아웃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덕터 자동 설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4단계로 구성됩니다. 초기화 단계에서는 목표 인덕턴스 값과 공정 제약 조건을 설정합니다. 샘플링 단계에서는 EWF라는 공식을 이용해 가능성 있는 초기 샘플 40개를 빠르게 확보하고 4가지 PGS 타입을 병렬 처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선택합니다. 가장 핵심인 최적화 루프에서는 GPR 모델로 인덕터 성능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파라미터를 탐색합니다. 여기서 찾은 후보 파라미터는 다시 EMX 시뮬레이션으로 검증되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델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출력 단계에서는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케이던스 버추어서 스크립트를 자동 생성하여 레이아웃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GDS 파일을 출력합니다. 실제로 자동 설계 프레임워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7GHz에서 200피코헨리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했으며 보시는 것이 최종 생성된 인덕터 레이아웃과 EMX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목표 주파수인 7GHz에서 198.16피코헨리라는 매우 정확한 인덕턴스 값을 얻었고 성능의 척도인 Q팩터 또한 17.38이라는 높은 값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방법을 썼을 때 정확도는 매우 높았으나 2시간 반이라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 학습과 최적화를 한 번에 하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주파수마다 모델을 학습해 저장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알고리즘을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학습을 위해 초기 샘플을 모으는 대신 미리 EMX 시뮬레이션을 돌려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 파일을 불러와 모델을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델을 학습할 때 EMX를 돌리는 시간 1시간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추가로 입력값으로 인풋 포트와 아웃풋 포트 간의 각도를 추가해 해당 푼의 범용성을 넓혔습니다. 데이터셋 파일에서 입력받은 타겟 프리퀀시의 모든 지오메트리를 GPR 모델로 학습하고 모델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최적화 코드에서 타겟 프리퀀시에 맞는 모델을 불러와 GA로 최적화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모델 학습에 걸리는 시간과 최적화 시간을 합했을 때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저장한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최적화 시간 약 5분 정도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정확도는 0.5% 정도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타겟 프리퀀시와 타겟 인덕턴스를 바꾸어 측정해 봤을 때도 최대 인덕턴스 오차율 1.5%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개발한 자동화 기법을 통해 수동으로는 며칠이 걸릴 수 있는 고성능 인덕터 설계 과정을 단 몇 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RF 회로 설계 시 전체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